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여러분의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아니면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질문의 대답이 여러분의 금전운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소름 돋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지만 결국 집이 사람을 만든다. 집이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오늘 영상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성철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셔서 2020년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도 그 법문이 살아 숨쉬는 한국 불교의 거인이십니다. 스님의 수행처였던 해인사 백년암은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백년암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철스님은 수행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해 매우 깊은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빛이 없는 곳에 도가 없고 도가 없는 곳에 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채광 풍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묘자리나 집터를 고르는 복잡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철스님은 풍수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바람을 막고 빛을 들이는 것. 그것이 풍수의 전부다라고요. 스님은 고려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따진 것이 바로 햇빛의 방향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햇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건강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재물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햇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늘이 땅 위에 생명에게 내리는 기운이다. 그 기운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그 집안의 운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 금전운에 좋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각 방향의 기운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철스님과 한국의 오랜 풍수 전통에서는 각 방향을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특정한 기운을 가진 에너지의 방향으로 봅니다. 동쪽은 목기의 기운으로 생명과 시작, 성장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금기의 기운으로 결실과 수확, 재물을 상징합니다. 남쪽은 화기의 기운으로 명예와 인기,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북쪽은 수기의 기운으로 지혜와 깊이, 내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남쪽은 이 목기와 화기가 만나는 지점으로 풍수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불리는 방향입니다. 성철스님은 이 방향들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동쪽 햇빛은 하루를 여는 빛이다. 새벽의 첫 빛이 동쪽에서 오고 그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하루의 기운이 함께 들어온다. 동쪽 햇빛이 잘 드는 집은 그 집안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금전운은 결국 새로운 기회와 시작에서 옵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투자든 재물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동쪽 채광이 좋은 집이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철스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방향은 동쪽도 서쪽도 아닌 바로 동남쪽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햇빛이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집, 이 집이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한 집이다. 동남쪽은 봄의 따뜻함과 여름의 밝음이 함께 깃든 방향이다. 이 방향의 빛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올 때 그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운차게 숨을 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 건축인 한옥을 보면 안방과 사랑방이 대부분 동남향을 바라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입니다. 왜 하필 동남쪽인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정동쪽의 햇빛은 너무 이른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기운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그런데 동남쪽의 햇빛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강하게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 시간이 바로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올라오는 시간이다. 이 양기를 집 안 가득 받은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활기차고 맑은 기운으로 시작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매일 아침 좋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북향방에서 눈을 뜨는 사람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길지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철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복받은 집을 양택이라고 했다. 양택은 단순히 좋은 땅에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의 양기를 잘 받아들이는 집이다. 그 양기의 핵심이 바로 햇빛이다라고요. 스님은 자연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알게 된 것을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활동적이다. 그 활동성이 바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방향별로 금전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철스님의 말씀과 한국 전통 풍수지리의 지혜를 함께 담은 것입니다. 먼저 동양집, 즉 아침 햇빛이 정동 쪽에서 들어오는 집입니다. 성철스님은 동양집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집이다. 동쪽의 기운은 부지런함과 노력을 북돋우기 때문에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진다. 부지런함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금전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양집의 단점이 있다면 오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 집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인데, 스님은 오전에 집 안가득 쏟아지는 동쪽 햇빛이 하루의 기운을 충분히 채워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향집입니다. 성철스님이 금전운의 관점에서 가장 최고로 꼽으신 방향입니다. 동남향집은 아침부터 오후 초반까지 햇빛이 집 안 깊이 들어옵니다. 동남향은 따뜻하고 밝다. 이 방향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열린 마음에서 새로운 인연이 오고 새로운 인연에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재물이 된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남향 집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채광 때문만이 아니라 이 방향에 담긴 깊은 기운과도 관련이 있다고 스님은 보셨습니다. 남향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성철스님은 남향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향은 화기의 방향이다. 화기는 명예, 열정, 사교성을 상징한다. 남향집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운이 트이는 경우가 많다. 남향으로 햇빛이 가득 드는 거실을 가진 집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함이 유지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재물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성철스님은 남향은 돈을 직접 끌어들이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맥과 관계를 통해 재물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남향이 특히 잘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서양집에 대해서는 성철스님이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은 결실의 방향이다. 서쪽 하늘은 해가 지는 방향이고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열매를 거두는 시간의 방향이다. 서양집은 오후 늦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빛은 하루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서양집에 대한 주의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오후 햇빛은 때로 너무 강하고 뜨겁다. 이 강렬한 빛이 집안의 기운을 흐트릴 수 있다. 서양집에 산다면 오후 강한 햇빛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오후 햇빛을 조절하면 서양의 결실 기운은 취하면서 과도한 양기의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향집에 대해서 성철스님은 가장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향집은 수기의 방향으로 지혜와 사색에는 좋을 수 있으나 금전운과 재물복을 논할 때는 가장 불리한 방향이다. 북쪽에서는 아침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햇빛이 없는 곳에 생기가 자리 잡기 어렵고 생기가 없는 곳에 재물이 머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북향집에 살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북향집이라도 실내를 밝게 하고 식물을 많이 키우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면 인위적으로 양기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철스님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인사 100년암에 처음 거처를 정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가야산 곳곳을 직접 걸으시며 수행 공간을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이 바로 아침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였다고 합니다. 100년암 자리에 서셨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다. 새벽 햇빛이 정확히 동남쪽에서 들어온다. 이 빛이 수행자의 마음을 깨우고 하루의 기운을 바로 세워줄 것이다라고요. 이후 100년암은 성철스님의 수십 년 수행처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국 불교 역사를 바꾸는 깨달음과 법문들이 나왔습니다. 스님은 좋은 빛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을 낳으며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채광과 삶의 질 그리고 운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철스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집에 살고 있는데요 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성철스님은 이런 분들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조언도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집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집안의 기운을 바꿔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창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창문은 집의 눈이다. 눈이 열려야 빛이 들어온다. 창문을 막고 사는 것은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의 창문이든 아침마다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이 3시간 동안만큼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집안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채워넣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거울은 빛을 이동시키는 도구다라고 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라면 햇빛이 잘 드는 방 쪽에 거울을 두어 그 빛을 어두운 방으로 반사시키면 어느 정도 채광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찰 건축에서도 자주 사용된 방법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공간 운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식물에 대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물은 빛을 먹고 산다. 식물이 생기 있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명의 기운이 충분하다는 신호다. 반대로 식물이 자라지 않고 시든다면 그 공간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라고요. 특히 동남쪽 창가에 초록색 식물을 두는 것이 금전운에 특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동남쪽의 목기와 식물의 목기가 만나 그 기운이 2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특히 파키라, 금전수, 관음죽 같은 식물들이 재물 기운을 불러오는데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집안의 밝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어두운 집에는 귀신이 머물고 밝은 집에는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사람의 기분이 가라앉고 사고가 부정적이 되며 행동이 무기력해집니다. 반면 밝은 공간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활발해지고 행동이 적극적이 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결과를 바꿉니다. 스님은 집안의 모든 형광등이나 전구는 최대한 밝은 것으로 교체하라. 어두운 전구 하나가 그 방의 기운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집안을 항상 정돈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어지러운 집은 어지러운 기운을 만든다. 짐이 가득 쌓인 방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다. 막힌 기운 속에서는 재물도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현관과 집의 동남쪽 방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놓으면 재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요.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는 것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기운의 통로를 여는 행위라고 성철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이 실제로 집을 보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하셨던 스님의 제자분의 증언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어떤 가정집을 방문하실 때마다 집안에 들어서기 전 반드시 집의 방향과 햇빛을 먼저 살피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신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집안이 캄캄하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신도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은 빛이 없다. 빛이 없는 집에서 살면서 왜 삶이 어두운지 의아해하는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돈 문제와 이 집의 채광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도분이 이사를 한 후 동남향으로 채광이 좋은 집에서 살기 시작하자 3년 만에 사업이 번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신도분이 성철 스님께 찾아와서 스님, 저희 집이 재물복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항상 돈이 모이지 않고 쓸 일만 자꾸 생깁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그 신도분에게 여러 가지를 여쭤보신 후 딱 한 가지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신 집 안방 창문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소라고요. 그 신도분이 북쪽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그래서 그렇소. 잠자는 동안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있소. 가능하다면 집을 옮기거나 그게 안 된다면 잠을 자는 방향이라도 바꿔보시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신도들을 이끄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풍수 지혜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현대 주거 환경에서 채광 풍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거실 창문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그 공간의 기운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좌우한다. 거실 창문이 동남향이나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가 그 집안에 가장 유리한 기운을 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의 조언도 주셨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향, 동남향, 남향 라인이 그 단지에서 가장 기운 좋은 집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 방향들이 더 비싼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기운의 집을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또 층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낮은 층은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렵고 너무 높은 층은 땅의 기운과 멀어진다. 중간층, 특히 5층에서 10층 사이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가장 고르게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채광 풍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방향만이 아니라 시간대별 햇빛의 질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햇빛과 오후 햇빛은 같은 햇빛이지만 담고 있는 기운이 전혀 다르다. 아침 햇빛은 양기가 솟아오르는 시간의 빛으로 생명력과 활동성,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오후 햇빛은 양기가 서서 식어가는 시간의 빛으로 이것은 마무리와 휴식의 에너지다. 금전운을 논할 때는 오후 햇빛보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또 계절에 따라 채광의 효과도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과 가을의 햇빛이 가장 순수하고 맑다. 이 계절의 햇빛을 집 안 가득 받으면 그 기운이 몇 달간 집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봄에 이사를 가면 그 집의 채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사는 가능하면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성철 스님의 채광 풍수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침실의 채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사람이 잠을 자는 공간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영혼이 가장 열려있고 외부의 기운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이 시간에 어떤 기운이 그 공간에 흐르느냐가 그 사람의 잠재적 운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실만큼은 특히 채광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햇빛이 들어와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침실을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는 것과 햇빛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은 그날 하루의 기운이 완전히 다르게 시작된다고요. 이 말씀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연광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루 종일 기분과 집중력,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진실을 영적인 통찰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채광 풍수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동남향 채광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의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소용없다. 반대로 집의 방향이 좋지 않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그 마음이 빛이 된다. 빛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도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 영상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성철 스님은 채광 풍수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동남향 햇빛이 집안을 밝히듯이 우리 마음의 밝음이 우리 인생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의 집을 구하는 노력만큼이나 자신의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어느 집에 살든 그 집을 복받은 집으로 만든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방향의 집에 살아도 그 집을 어둡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환경, 즉 채광이 좋은 집을 선택하고 집 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환경, 즉 자신의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금전운이 열리고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스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창문을 활짝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걷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 안의 어두운 곳에 밝은 조명을 더하고 동남쪽 창가에 초록식물 하나를 놓아보십시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작은 변화가 큰 기운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채광풍수 가르침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살아있는 지혜임을 이 영상을 통해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전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으며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밝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집 방향과 채광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